23명의 운명입니다. 네, 23명. 어떤 23명인지가 궁금해지죠. 보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간 인요한,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 띄웠다. 네, 인요한 위원장, 한 발 더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 동일 지역, 같은 지역에서 3선 넘게 연임하는 건 안 됩니다. 금지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건데요. 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영남 물갈이론이 돌았습니다. 용산에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물갈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 뭐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하는데 예. 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뭐 3선 이상이면 지역구를 옮긴다라든지 이런 룰에 관한 방향도 지금 논의하실 생각이고. 그거 아직 안 했지만 3선 이상 하려면 뭐 꼭 해야 되고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뭐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옵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예. 뭐 모든 것을 묶어서 예. 이것만이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인요한 위원장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게 영남권 중진들 수도권 출마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물갈이설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여기서 한 발 더라는 표현을 썼죠. 네, 한 발 더 나갔다. 이번엔 동일적 3선 초과 연임 제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3선 이상이 영남권에 많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박준호 의원님, 결국은 연장선의 얘기 아니냐. 큰 틀에서는 결국 영남권 물갈이의 구체화 버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이제 그 혁신위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그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여러 분 계신데 네. 위원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보면은 여론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네.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3선 이상, 뭐 중진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그 당의 지금 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혁신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지금 혁신위원장도 우려하는 당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결국 큰 틀에서는 영남권 물갈이로는 좀 더 구체화된 같은 연장선 아니겠느냐 여쭤봤는데 혁신위원장님께 드리는 말로 일단 시작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물갈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연임 금지 얘기가 나오죠. 근데 때만 되면 나오는데 때만 되면 나와도 늘 휘발성이 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중진이 3선 초과 연임 금지로 구체화된 것뿐이지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영남권 중진들은 최 변호사님 하루하루 뭔가 목을 죄어오는 듯한 느낌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에서는 뭐 중진들이 네. 하얀 옷 입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당내의 그 중진 내지 다선들은 상당 부분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얀 옷이라는 게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얘기인 거죠. 예. 실질적으로 지난 그 선거에서도 공천받지 못하니까 중진들 중에서는 그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복귀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내년 총선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그 후폭풍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혁신과 통합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하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이 누가 잘못했느냐 했을 때는 결국 선수가 높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수가 높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위기를
어떤 자초한 데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이 이제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안은 결국 불출마 선언 내지 험지 출마 선언을 압박해서 스스로 좀 용퇴 내지는 스스로 먼저 본인들이 이제 험지 출마를 선택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네. 압박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말씀처럼 본인들 스스로 영남권 중진들이 스스로 좀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험지로 가겠다 선언을 하지 뭔가 이렇게 등을 떠미는 듯한 지금 그런 상황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게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요즘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국민일보랑 언론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남권 의원들 떨어져도 좋다는 희생할 준비가 필요하다. 영남권 의원들 뭐란 얘기가 있었냐면 험지 그러는데 험지 말고 지금 사지로 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지라도 희생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영남권 중진들에 대한 어떤 물갈이 의지가 인 위원장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 영남권 중진들 지금 3선 초과까지 구체화됐습니다. 조건이. 3선 초과 의원들이 대체 누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띄운 인효한, 김기현, 장제원 등 23명 해당.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네. 국민의힘이 이 얘기에 술렁이는 이유. 여기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3명입니다. 네, 저희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23명의 운명이었죠. 이 3선 이상 의원 23명인데 5선부터 보겠습니다. 5선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충북, 충남, 부산입니다. 4선 권성동, 김기현, 김학용,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강원, 울산, 경기 김학용 의원 있고요. 윤상현 인천 의원 있고요. 그 외에 충남입니다. 그리고 3선에 이 김도,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이동, 윤영석 쭉 해서 한교까지. 네. 근데 지금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영남입니다. 눈에 띄는 경기 유이동 의원 있고요. 네, 3선에 유이동 의원 그리고 쭉 올라가서 4선에 김학용, 윤상현 의원. 외에는 다 수도권이 없습니다. 23명 중에 3명 빼고 20명은 다 지금 뭐 영남이라는 얘기인 건데 충남이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이걸 보면 연임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희비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 네, 연임. 이거를 꼭 연이어서 3번 한 게 연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저쪽 당에 있다가 여기 와갖고는 한 번밖에 당선이 안 됐으면 이건 연임 아닌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자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연속 3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연속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속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취지에 부합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서 뭐 다른 지역구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요구하는 게 네. 충분히 국민을 대표하여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차후 새로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혁신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단순 명쾌하게 동일 지역에서 연속 유무를 가리지 않고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네.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과연 혁신위인지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배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혁신 안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가 어떻게 출범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배경에 김한길 위원장의 입김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산과의 어떠한 내심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많았죠.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말했지만 저는 2호 안건으로 주장하는 희생이 네. 사실상 1호 안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네. 많은 지역구가 빌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지금 김기현 당대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가 용산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러한 식으로 혁신 안건을 내세워서 네. 새로운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용산이 바라는 사람들을
사실상 그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영남이거나 아니면 여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용산에서 나가는 많은 분들이 출마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저희가 사실상 불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한 혁신이가 혁신이가 아닌 거 아니냐. 용산의 뜻을 가지고 들어와서 칼 휘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명이 좀 지역을 좀 저희가 지도에서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전국적으로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 수도권 부분이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위에 3명을 제외하고는 다죠. 네, 그다지. 여길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중진이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들어가 있죠. 울산에.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뭐 이른바 친윤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제원 의원도 부산의 3선이죠. 네. 여기 보면은 권성동 의원도 강원에서 4선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단순히 비윤 혹은 덜 친윤과 친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 전반을 향한 칼날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권지웅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동일 지역 3선 이상 제한 자체가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진행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출마를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 이후에 비슷한 출마 선언을 한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험지인 서초로 가겠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만 사실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혁신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 원래 혁신위가 꾸려지면 네. 사실 국정기조를 바꾸어내야 제대로 혁신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특별법에 국민의힘이 함께하자라거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함께하자, 이런 식의 변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치권 내에서는 이슈가 될지 몰라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이슈가 안 되는 혁신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우동규 님이 국민의힘 중진 연임 제안한다고 그럼 민주당은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혹시 조현삼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3선 연임 제안. 물론 그런 말들이 당내에서 오고 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것들이 글쎄요, 총선 공천 룰에 확정적으로 들어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 때 그 네. 혁신안을 네. 그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총선과 공천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는 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얘기는 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까 권지웅 위원님은 이게 글쎄 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얘기를 또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다 지금 제안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에서 네. 2호 혁신안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의원들의 동일 지역 3선 제안 이것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결국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가 그 왜 3선 제안을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아니고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3선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왜 국회의원만 4선, 5선 해야 되냐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일 지역에서 계속 한 분도 있지만 사실상 동일 지역에서 예컨대 구미에 갑에 있다가 울로 갔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것 아니면 불출마 어떻게 보면 공천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적당한.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와 같은 것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3선 제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어떤 혁신 차원에서 네. 자기 희생,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험지 내지 사직까지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적 결단에 따라서 마치 2014년 때 이정현 그 정부 수석처럼 정말 순천에 가서 국민의힘을 살아 돌아오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적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 그럼 민주당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결단을 좀 압박을 하는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로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일각에서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영남권 물갈이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빼내면 그 빈자리에 누구 넣으려고 검사 넣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또 조연산 변호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인요한 영남의 검사 공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엔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영남 중진의 빈 지역구에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낙하산으로 내려올 거란 비판도 있다. 오보 아닌가? 선정주의적 보도 아닌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아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공천 과정을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어찌되었건 당 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용산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지금 영남 출신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부터 시작을 해서 연이어서 2호 안건으로 희생을 얘기하면서 3선 이상 연임, 3선 이상 출마를 금지하는 그런 시적의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영남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공천권을 당 또는 용산이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 위원장이 직접 공천까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빈자리만 만들고 빠지는 사람인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네. 인현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네. 김기현 대표가 뽑혔던 전당대회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충분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현 위원장이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만들면 나머지는 용산에서 공천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준호 위원님, 네. 국민의힘을 잘 아는 당대표 특보 박준호 위원님, 네, 잘 아는 분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우리 이제 흔히들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뭐 검사는 되고 검사는 안 되고 이런 표현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실 참모는 되고 안 되고 이런 표현 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그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자꾸 그런 부분으로 이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나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민들을 혼란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3선 이상 중진 의원 아니 그러면은 뭐 일 잘하는 3선 의원은 3선 의원이니까 혁신 대상이고 일 못하는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이니까 혁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 대상은 네. 사실상 지금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예외 없이 모두가 혁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우리 뭐 이미 당내 절차가 있는데 당무감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혁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 판단을 받게 하게끔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지금. 네. 다선이고 초선이고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된다라는 좀 단순하면서도 좀 확실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인 위원장의 얘기에서 인 위원장 얘기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검사 공천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 자체에 대해서 당신이 혁신위원장인데 그리고 당신이 공천받아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사실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봤어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합니까? 물었더니 유혹은 받았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혁신위의 성공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 출마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들지만 단서는 있다. 가령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달라는 임무를 국가가 부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네. 뭔가 앞부분을 보면 안 한다. 근데 들지만 단서가 있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요 질문이 요번에만 한 건 아니죠. 혁신위원장 임명된 직후에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당 안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뭐고 살아나갈 길이 뭐고 선진국이 돼서 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후대한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내려놨습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초반에 했는데 지금 여기에선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들지만 단서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요걸 보면 최 변호사님 처음이랑 또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오는 걸까요? 다 내려놓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나의 출마보다는 혁신위의 성공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다만 단서가 있는데 뭘 단서를 하면은 내가 국회의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 그 부분과 관련된 나의 소명이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주시면 어떤가 당에서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혁신위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 성공한 다음에는 내가 당과 대한민국 및 통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여전히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밝힌 것이지 분명히 본인 스스로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내려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초심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그러면 박준호 위원님, 그럼 반대로 단서가 있는데 이게 단서란 말이 맞는 건지 조건이란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단서가 있는데 내가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한 어떤 도와주는 그런 임무를 주면은 나는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역으로 그 임무를 주지 않으면 출마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혁신을 위한 의지, 네. 또 그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인유한 위원장께서 정치를 하시든 좀 전에 말씀 이제 하신 이제 그 대북 뭐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 네. 참여를 하시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혁신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는 본인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것이고 또 그러한 기회를 받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서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잘못 쓰인 상황인 걸로 보인다라는 게 좀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행동입니다. 중요한 행동.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쌍따옴표가 붙었죠.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행동을 할 것 같다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주 뵙는데 최근까지 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상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고 저도 뭐
어떤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뭐 공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은 뭐 항상 이 정치권의 개혁이라는 데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하고 또 상의 드리는 분이니까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30분 동안 비공개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와서 아니 오늘 왜 보셨나 물어봤더니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가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하고 상의를 드리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행동. 또 묘하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을 했었던 본인의 어떤 징계 취소 안건이 잠시 뒤면은 지금 8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9시 반 이쯤 되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게 또 다뤄질 예정이죠. 아마 징계 취소 안건이 최고위에서 논의가 될 오늘을 앞둔 D-1 하루 전날인 어제입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보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지웅 위원님, 중요한 행동 뭘까요? 일단 짐작컨대는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혹은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 이준석 대표도 밝혔지만 징계가 철회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되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이 근데 징계는 좀 봐줄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봉합이 전혀 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 하면 아까 무소속 출마라든지 신당이라고 생각되고 네. 그전에도 한 12월쯤에는 결단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이 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오늘 뭐 8시 지금 50분인데 9시 반쯤 최고위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또 최고위가 일찍 열렸습니다. 8시부터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 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이 속보가 뜨는 대로 좀 바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다라고 권지웅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행동 전에 원래 자문을 드려요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중요한 행동이 뭔지도 좀 궁금한 사안이긴 하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나 곧 뭐 할 겁니다. 근데 그 뭐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는 예고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준석의 마이웨이 네. 이제 어느 정도 명분을 쌓고 이제 탈당의 명분을 쌓았는데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 실효탄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정치적 상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행동이 탈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탈당 이후에 그것을 이제 뭐 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옛날처럼 이른바 무소속 연대, 친박 연대 같은 것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공선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미련이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밝힌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자기는 과실 제로, 당의 어떤 과실 100%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네.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사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행동이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는 탈당, 네.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그 본인의 출마나 이런 정치적 행보는 향후에 있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어떤 공직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따라서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될지 네.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어떤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 좀 높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박진호 위원님. 박진호 위원도 이 중요한 행동은 탈당이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뭐 탈당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창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당이 우선 될 수도 지금 있다.
그 지금 탈당을 해야 창당을 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제 채널을 보면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네. 상당한 숫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분간 비공개 면담,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 사실상 본인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상의의 내용은 뭐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면담 시간이 뭐 고작 30분밖에 안 됐다는 것. 제가 그런 중요한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눌 때는 적어도 3시간, 3일 동안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바라는 것, 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 돌아오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창당을 하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인 것이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든 창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 본인의 진심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창당 무소속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에 공식적으로 지금 떴습니다. 속보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취소 공식 의결이 됐습니다. 당원 자격 회복이다라는 내용도 좀 같이 떴는데 박준호 위원님, 또 윤리위원이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징계를 취소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 당원권이 회복이 바로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부로 당원인 겁니까? 그 당규에 따르면 이제 그 당 대표가 네. 이제 특정한 사유가 뭐 인정될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고위 의결과 동시에 네.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최고위 의결과 동시에 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사실 어제 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이거 뭐 최고위에서 통과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전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그래서 이거 통과될 것 같은데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내일부터 당원권 회복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은 뭐 드리는 게 지금 이 분위기에선 적절치가 않은 것 같으네요. 아, 걱정 마십시오. 내일 또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장례찬 이런 사람이 이준석은 반성문 쓰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체크력으로 할 겁니다. 아, 일괄 징계 취소 아닐 거라고 보세요? 저 지난 최고위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니까 해보라고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이거 분명히 최고위에서 이준석 안 돼요라고 뭐 장희찬 최고위원 등등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건 왜 저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할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왜일까요?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정치적 의미를 좀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떤 어떻게 보면 대사면이라는 것이 은사하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네. 내리는 그런 은사인데 이제 이름 자체를 이제 징계 취소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왈가왈부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과실이 제로고 당이 오히려 그와 같은 징계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맥락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더 이상 어떤 기대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당신들과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마이웨이를 확인하고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저와 같은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저 또한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같이 품고 같이 가야 되고 같은 당을에서 큰 승리를 위해서 희생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의 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더 이상 저 또한 과연 이와 같이 계속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징계를 취소했음에도 안 받는다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질 결심.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 100대 0으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내 뜻은 이겁니다라고 실제 어떤 사고 상황에 좀 비유를 했어요.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오시죠.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징계하고 빼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뭐 우리는 100만 원 내밀었는데 왜 너는 전 지금 뭐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러고 막 영구 후유증 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너 100만 원 안 받으면 너 속 좁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사고 상황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영구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100만 원 이거 합의금 안 받는다고 지금 내가 속 좁은 사람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리 부러지고 영구 후유증 남으면 그럼 100만 원 말고 얼마가 맞는 겁니까?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100만 원은 받으시면 안 되죠.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 어느 정도 연구 후유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받으시는 게 맞으시겠죠. 근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러한 말씀 모든 것 자체가 징계 취소 의결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광폭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거기서 뭐 중요한 행동이란 단어까지도 사용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징계 의결 결과와 무관하게 네.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 아마 오늘 징계 취소 의결에 대해서 아마 어떠한 식의 멘트가 나오겠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뭐 당원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유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의 지지 세력이 확고한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지지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이준석다운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좀 더 권유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쭉 말씀이 다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이미 마음으로 내린 거 아니겠느냐. 최고위 결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미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건 마음으로 헤어질 결심을 좀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의 취지를 좀 쭉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주셨는데